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공공정책연구원 LG엘로TV 영남방송 공동 지역발전정책토론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청 신도시 주민환경문제 정책 대안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의 주제와 관련되어서 시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정소영 아나운서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소영 아나운서 현장 인터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도청 신도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시는 분은 주변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기 올 때는 교육 환경이 완벽한 인프라가 갖추어지리라고 기대를 하고 신도시에 왔습니다만 당장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신도시에는 예천 행정구역상 예천입니다만 중학교가 없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엄청 불편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짜놔가지고 신호등이 너무 많고 이게 신도시를 돌아보셨으면 아시지만 전부 다 꼬불꼬불꼬불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학교가 너무 멀어가지고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 그 소각장에 의한 그 오염 물질 관련된 환경 조성 문제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청 신도시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이분들이 갖고 계시는 이 문제점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토론회장으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화서 박사님 받아주시죠. 네, 저 다음으로 권기창 교수 순서십니다. 도청 신도시는 한국적 이미지를 담은 녹색 성장 중심 도시라는 비전 아래서 사람 중심의 생태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대기 오염이나 수질오염, 즉 지역적인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환경이 우리의 삶과 직결된다는 관점에서 좀 포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지역적인 문제는 아무리 해결돼도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돼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걷고 싶은 도시 그리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호등이 없고 옹벽이 없고 또 담장이 없고 전봇대가 없고 현수막이 없는 또 노산 주차장이 없는 이러한 칠무 도시를 만들어줘야 돼요. 도청 신도시 당초의 개발계획 실시에서 수없이 이야기했지만은 사실상 모든 게 무용지물이에요. 우리 도청 신도시는 그야말로 말로만 생태도시 명품도시예요. 생태도시가 되려면 전 세계의 학자들, 관광객들이 도청 신도시를 방문해서 연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 명도 찾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접근을 달리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빌딩이 숲을 이루는 도시를 만들면 절대로 되지 않아요. 숲 속에 빌딩이 숨어있는 숲과 빌딩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수없이 주장했지만 우리 도청 신도시는 역시 빌딩이 숲을 이루는 도시를 만들어놨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통 문제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연 지형에 순응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지금 조금 전에 녹지율이 30%예요. 30%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존 녹지가 원형 그대로 보존한 녹지가 몇 프로냐 가장 중요해요. 멀쩡한 나무 여기서 뽑고 다른 데 옮깁니다. 과거의 토목은 산 능성이를 깎아서 골짜기를 메우고 격자형 도시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과거의 도시 설계 방식이에요. 지금은 어떠냐면은 자연 지형에 순응해서 자연의 지형을 그대로 놔둔 채 정말 갈매기가 숲속에 앉는 것처럼 이와 같은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만들려면 힘이 들겠죠. 그러면 과거는 토목 설계하시는 분들은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고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면 지구를 조각하는 예술가의 입장에서 도시를 설계해 줘야 돼요. 이와 같은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태 도시를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말은 늘 생태도시예요. 생태도시의 기본 개념조차 여기에는 저는 반영이 잘 되지 않았다고 봐요. 앞으로 2단계 사업부터라도 정말 생태도시가 될 수 있게끔 자연에 순응한 도시를 만들어줬을 때 도청 신도시 환경은 사람 중심의 도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장 진행을 하고 있는 정소영 아나운서 한번 연결을 해서 지금 두 번째 이 현장은 오늘 얘기의 또 핵심적인 현장이죠. 이 맑은 누리파크 현장에서 시민 인터뷰 한 분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한번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 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장소를 옮겨서 도청 신도시 맑은 누리파크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또 주변 환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해모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고조돼 있죠. 지금 시점에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진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여기 주민감시단을 구성이 돼가지고 직접적으로 지역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주민들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도청 신도시에 살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이분들의 문제점이 잘 해결되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기화서 박사님 다시 마이크 받아주시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패널 중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또 한번 지명을 해서 우리 좀 자리 건너뛰어서 우리 권기창 교수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도청 신도시는 사람 중심의 생태 도시를 지향한다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기 오염 문제가 발생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과거 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술 부족, 여러 가지 시설 환경 부족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 신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감독기관이나 운영기관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민들은 늘 불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심지어는 도양리 주민들은 새벽 시간이 되면은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흐린 날씨에도 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운영기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되니까 불신이 너무 강조되는 거죠.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모든 영향평가를 다 받아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주민들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있고 실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만약에 시설이 부족하거나 또는 기술이 부족하면은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도청 신도시에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린 쓰레기로 인해서 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또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행정기관과 운영기관, 시민들 모두 힘을 합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우리 권기창 교수께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제기가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청 신도시는 정말 미래 천년 뒤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을 만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현조의 채공 기술로 정말 사람 중심의 생태 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이와 같은 노력이 없이는 환경 문제는 저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국토부에서는 생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침 가이드라인을 다 만들어 놓았어요. 또 세계적으로는 영국의 밀턴 케인즈, 브라질의 구리치바는 정말 생태 도시입니다. 주민의 삶이 쾌적해지고 그와 관련된 많은 전문가들이 그 도시를 방문해요. 근데 우리는 왜 못 만드느냐? 가이드라인도 있고 또 선진 사례도 있어요. 못 만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개발공사는 토지의 효율을 강조하면서 사업성에만 집중해서 만들기 때문에 생태도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오늘 현실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우리는 생태도시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생태도시 가이드라인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또 지향하는 목표는 생태도시란 말이에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조금 전에도 해전교차로 이야기 많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도 교통 영향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왜 교통 영향 평가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1단계 인구 목표가 5만입니다. 근데 지금 2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각한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로 차선을 더 넓히고 해정교차를 만들자. 그래야만 교통이 원활하다. 안 했는 거죠. 지금 와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자연지형을 보존하면서 녹지비율을 높이자. 생태도시는 녹지비율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원형 녹지를 만들어 놨어요. 원형 녹지는 어떠한 경우도 손을 대면 안 돼요. 원형 녹지 안에 있는 좋은 나무 다 뽑아서 다른 곳으로 다 옮겨버렸어요. 또 상당 부분 원형 녹지를 조성 녹지로 다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또 그리고 조금 전에 송평천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생태 하천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수없이 주장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완벽한 생태 하천을 만드니까 자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것을 생태 하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도심 한복판의 흉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죠. 이제 우리는 도청 신도시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반성이 필요해요. 개발공사의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경상북도의 미래를 끌고 가는 신성장 거점 도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정말 우리 도시가 어떻게 나가야 돼. 그 방향이 생태도시라면은 정말 생태도시답게 도시를 건설할 때 이와 같은 환경 문제는 모두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조금 전에 그 얘기 나왔던 공통상이 제가 보니까요. 지금 우리 권경수 과장께서도 뭐 압축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직전에 또 김상동 전 예천 부원수께서도 얘기하신 것, 그리고 또 권기창 교수님, 또 우리 저 엄재정 기자, 그야말로 소통 거버넌스로 요약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민관전, 저는 이제 민관전은 외부 전문가의 전을 얘기합니다. 민관전의 소통 거버넌스가 오늘의 대안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압축으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역발전 정책 토론회 순서 오늘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패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